네, 지난달 중국의 요소 수출 규제로 요소수 부족 사태를 맞았지만 정부는 제3국에서 요소수를 확보하면서 급한 불은 끈 상태입니다. 이 물류대란은 피했지만 요소수 부족 사태가 지역 산업 전반에 걸쳐 타격을 줄 수 있다고 합니다. 이번 사태가 울산 산업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박정필 기자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이 요소수를 구하지 못해서 안절부절 못하는 나라가 우리나라뿐이다라는 말도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왜 이런 사태가 발생하게 된 겁니까? 네, 우선 언론 보도를 통해서 잘 알고 계실 텐데 우리나라에서 요소 생산을 중단한 것은 지난 2011년으로 생산 중단 이후 현재까지 97%가량을 중국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97%요. 네. 그런데 중국에서 지난달 요소 수출을 규제하자 원료 공급이 중단돼 요소수 부족 사태가 발생한 겁니다. 97%를 중국만 바라본다는 거는 그냥 완전 날벼락 맞은 상황인 것 같은데 네. 왜 정부는 미리 이 사태를 파악하지 못한 겁니까? 네, 정부가 요소수 부족 사태를 단기적으로 예측하지 못했기 때문인데 네. 비난 여론도 큰 상황입니다. 맞습니다. 우선 급한 대로 호주에서 요소수 2만 7천 톤을 수입하기로 했고 베트남에서 요소 200톤을 수입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달 12일 민관 협업 등을 통해 베트남과 사우디아라비아 등 제3국에서 추가 물량을 확보해 요소수 물량은 5개월치로 늘어날 예정인데 일단 급한 불은 끈 상태입니다. 네. 이 말 그대로 급한 불을 꺼서 이 앞의 상황만 해결한 거거든요. 그래서 먼 미래가 이제 걱정인데 미래차니 신소재니 이런 키워드가 화두잖아요. 네. 그래서 중국만 바라보고 있으면 또 이런 일이 발생할 것 같은데 뭔가 수출 다변화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네, 맞습니다. 우선 정부에서는 이번 사태로 호주와 베트남, 사우디아라비아와 러시아 등 제3국에서 긴급하게 요소나 요소수를 수혈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나 중국의 요소 수입 의존도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정부 차원에서 수입국 다변화를 위한 조치도 분명 필요한 부분입니다. 네. 자, 그런데 이번 사태로 운수업뿐만 아니라 건설업이나 유통서비스업 등 울산 주력 산업계에서도 긴장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왜 그런 겁니까? 네, 우선 울산 지역의 대표적인 주력 산업인 현대자동차와 현대중공업, SK와 S-오일 등 석유화학 업계에서도 요소수 부족 사태에 대한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네. 당장 급한 것은 아닌데 지속적인 공급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지역 산업계 전반에 걸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네, 지금 현대차, 현대중공업, SK와 S-오일 언급해 주셨는데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죠. 먼저 현대자동차부터 짚어보겠습니다. 현대차는 어떤 부분에서 문제가 됐습니까? 당연히 경유차죠? 네, 그렇습니다. 현대자동차의 경우 내외적으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요. 네. 우선 외부적으로는 완성차를 전국 각지로 보내게 되는데 운송을 책임지고 있는 탁송 차량에 요소수가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네. 만약 탁송 업체에서 요소수를 확보하지 못할 경우 물류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 이 부분은 정부의 화물 차량 요소수 공급 정책에 따라 큰 혼란은 없을 전망입니다. 네, 이 디젤차 같은 경우는 저도 경유차를 몰지만 사실 2014년식을 몰기 때문에 이때는 요소수가 들어가지 않아요. 네. 근데 이 유로 6 협약에 따라서 2015년 이후에 생산된 디젤차에는 요소수가 필수적으로 들어가고 요소수가 없으면 시동 자체가 안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좀 시민들이 걱정이 되지 않을까 싶고 또 요소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이 안 되면 현대차 입장에서는 경유차를 만들어도 판매가 안 되니까 이게 또 문제가 될 것 같거든요. 네, 일단 우선 판매 부분에 있어서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전망인데요. 네. 내부적으로 완성차 가운데 디젤 차량의 경우 요소수를 주입해서 차량을 출고하게 되는데 현재 요소수 재고량을 감안하면 연말까지는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네. 당장 급한 상황은 아니지만 지속적인 공급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출고 차량에 대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때문에 현대차는 정부의 요소수 공급 정책에 예의주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러면 현대중공업에서는 어떤 게 문제가 됩니까? 네, 일단 현대중공업도 선박 구조물이나 각종 기자재를 실어 나르는 대형 트럭들이 요소수 부족으로 인해 운행이 중단된다면 선박 건조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부분은 현대자동차와 마찬가지로 정부의 요소수 공급 정책에 따라 현재까지는 큰 문제가 되지 않을 전망입니다. 그러나 현대중공업 내부적으로 들여다보면 사정은 조금 달라집니다. 현대중공업의 경우 선박의 심장이라고 불리우는 엔진을 생산하고 있는데
생산된 엔진은 선박의 디젤 차량과 같은 대기오염 물질 저감 장치인 SCR 장치가 삽입이 됩니다. SCR 장치요. 네. 네. 특히 건조된 선박을 시운전할 때 엔진에 요소수가 들어가게 되는데 현재 재고량으로는 연말까지는 문제가 되지 않지만 이후 물량이 확보되지 않는다면 현대중공업에서도 비상이 걸릴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연말까지는 괜찮은데 네. 먼 미래가 또 문제가 될 수 있겠네요. 네, 이 말씀 중에 SCR 장치를 지금 얘기를 하셨는데 이 보니까 제가 좀 알아봤어요. 근데 SCR 장치가 환경 규제와 연관된 장치인데 이 장치에 요소수가 필수적으로 들어가더라고요. 네, 그리고 이 SCR 장치가 산업 내부적으로 볼 때 또 안 들어가는 곳들이 없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네. 이 요소수 부족 사태, 모처럼 활기를 찾고 있는 국내 조선업계에 찬물을 끼얹는 악재는 아닌가 그런 걱정도 됩니다. 그리고 석유화학업체 짚어보죠. 이번 사태와 연관이 있습니까? 네, 연관이 있습니다. 석유화학업체의 경우 고온고압의 보일러와 히터를 사용하게 되는데 네. 연소 과정에서 발생하는 대기오염 물질을 줄이기 위해 SCR 장치에 요소수가 들어가게 됩니다. 이 때문에 이번 요소수 부족 사태와 무관하지 않은 겁니다. 지역 석유화학업계의 요소수 재고량을 감안하면 연말까지는 크게 지장은 없지만 공급이 네. 중단된다면 석유화학업계 전반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네. 이 자동차, 중공업, 정유업체 등을 짚어봤는데 요소수가 당장 시급한 건 아니지만 앞서 말했듯이 SCR 장치가 문제예요. 네. 네. 여기에 요소수가 들어가기 때문에 선박 시운전할 때 히터, 보일러, 경유차에 다 들어가기 때문에 요소수가 필요하잖아요. 그러면 지속적인 공급이 필요한 건데 안타깝게도 현재 국내에서 요소를 생산하는 업체 단 한 곳도 없죠. 네, 그렇습니다. 우선 원료를 받아서 생산하는 업체는 롯데케미칼 등 몇 군데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네. 일단 요소 생산하는 업체는 현재까지 전무한 상태입니다. 네. 네, 우선 정부에서 우선 시급한 긴급 차량이나 화물용 차량에 요소수 공급을 중점을 두고 있는데요. 울산 지역 산업계에서는 당장 시급하지는 않지만 정부 차원에서 산업용 요소수 공급 방안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공급이 안정적으로 수급이 되지 않는다면 개별 기업 차원에서 비싸게 요소수를 구매할 수밖에 없다는 것인데 산업계 전반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개별 기업에서 나서서 해결할 문제는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개별 기업에서 해결해라. 네. 네, 참 이 문제는 왜 정부는 이 사태를 미리 예측하지 못한 건지 아직도 사실 이해가 잘 가지 않습니다. 반성해야 할 시점인 것 같습니다. 반도체나 고강도 철강 등에 쓰이는 마그네슘 인곳, 산화 텅스텐 등 주요 원자재 4천여 개가 중국 수입 의존 품목이라고 합니다. 가랑비에 옷 젖는 줄 모른다고 이번 사태가 이제 시발점이 될 수도 있는 거죠. 이 기회에 정부는 과도하게 중국 의존도가 높은 품목들을 점검해서 자급도를 높이고 리스크를 분산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요즘 MZ세대 용어 무운을 빌겠습니다. 아시나요? 아니요. 네, 무운을 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정필 기자와 얘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